직장인으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딸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 후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맞은편에 있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순간 여성은 숨이 멎어버렸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으며 손을 부르르 떨며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맙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레오니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햄버거로 유명한 함부르크에 사는 레온이라고 합니다. 제 딸이 벌써 25살이 되었고 저는 50대 중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제 딸 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얼굴을 모른 채 저만 보고 자랐습니다. 남편이 없냐고요? 네. 설명하기 많이 애매하지만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니엘을 임신했었고 아빠 없는 아픔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니엘만 바라보며 제 젊은 인생을 오직 니엘의 뒷바라지에만 몰두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인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무슨 이유로 혼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양육한 사연을 얘기하려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홍보 담당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돈보다는 그저 마케터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회사에서 승진만 바라보는 정말 오직 일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저로서는 출장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한 상태였고 자국어인 독일어 이외에도 영어를 수준급으로 할 수가 있어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크게 불편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번 출장도 먼저 일본을 들러서 2주 정도 업무를 보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이야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시설과 규모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제가 한국을 갔던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 자체가 없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곳은 김포공항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직업상 상품을 꼼꼼하게 보고 관찰해야 하므로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 자체가 없던 시절이므로 출장이나 상품을 살피려면 반드시 카메라가 있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더 좋았고 알아야 할 부분도 많아서 회사에 한국에서 머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2달 정도의 긴 여유 시간을 제게 부여해줬습니다. 그만큼 회사도 한국 제품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면 회사에 큰 기회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와 마케팅 협약을 한 한국 회사도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협조를 해주었고 서로가 필요한 만큼 순조롭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국 회사와 상품에 관한 미팅이 있는 날 서울의 한 거리를 가다가 멀리서 보이는 풍경이 좋아 보여서 습관처럼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누군가 저의 어깨를 세차게 치면서 저를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들고 있던 카메라를 놓치고 말았는데 저를 넘어뜨린 사람의 목적은 제가 가지고 있던 고가의 카메라를 훔치는 거였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얼른 일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그 남자는 카메라를 움켜쥐고 뛰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죠. 곳곳에 방범 카메라가 있고 치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내 물건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한국은 지금의 높은 도덕성은 거의 없었고 중국처럼 주인 없는 물건이나 고가의 제품이 있으면 슬쩍 가져가는 이른바 소매치기도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경찰도 출동하지 않았고 주위 아무도 소매치기 신고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카메라의 상품명과 금액은 그 당시 몇백만 원 정도 하는 아주 초고가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놀라고 흥분했었고 허탈했습니다. 소매치기가 뛰어간 곳으로 다시 가봤지만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밖에 없고 저는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싼 카메라를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상품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에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현장에 가봐야 한다면 그냥 하루를 날려버릴 것 같더라고요. 당장 1시간 후에 한국 회사와 상품 미팅 회의가 있는데 시간을 미룰 수도 없고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우선은 회의에 늦지 않게 참석하는 게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제 상황이 난처하고 어려워도 그건 어디까지 제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탈한 마음으로 회의 장소로 발걸음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 시간에 늦게 가면 제일 큰 결례가 되기 때문에 속은 쓰리지만 약속 시간만큼은 늦지 말자며 미팅 장소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기며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의 어깨를 툭 치며 저를 잡더라고요. 정장 차림의 남자는 숨가쁘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친 순간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제 카메라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렸고 왠지 이 사람이 저한테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이 매우 격해 있었던 찰나에 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웃으니 저는 아주 불쾌했고 모욕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낚아채면서 한 손으로 그 사람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서는 차갑게 돌아서서 미팅 장소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 감정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가 정지되어 있었고 흥분한 상태라서 저도 모르게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미팅 장소로 이동하는 내내 후회가 많았었고 왜 그렇게 흥분해서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았냐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논리적인 여자라고 스스로를 높게 생각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저급한 행동을 했을까? 생각할수록 제 자신에게 화가 났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릴 수 없기에 최대한 미팅에 집중하기로 하고 서둘러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사람이 있는 회의였지만 언어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미팅을 하였고 서로들 영어가 능숙해서 의사소통하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회의가 진행되던 중에 한국에서 전략기획실장이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집중하느라 한국에서 온 기획실장이 들어온 줄도 몰랐고 그가 마이크를 잡고 본인의 인사를 할 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 전쯤 저에게 뺨을 세차게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장소에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보고 잘 부탁드린다면서 악수한 저의 손을 알듯 모르듯 지그시 힘주어 잡더군요. 주위 사람들은 저희에게 있었던 일을 모르니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지만 저희 두 사람은 눈빛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그 사람에게 따로 할 말이 있으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뭐예요? 혹시 일부러 저를 알고 처음부터 장난치시건 아니시죠? 오히려 더 세게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뺨을 맞기 전에도 살며시 미소를 지었는데 역시나 지금도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더군요. 일부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저와 인연이 되려고 하니 뺨을 맞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는 왼쪽을 맞았으니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한번 갈겨보시면 장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면서 웃으며 애기하는데 저도 그 사람의 센스 있는 유머에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초면에 미인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닌데라며 저에게 살며시 윙크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과 심장이 뛰고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며 회의와 자료, 출장 등으로 스트레스도 많았고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와 미소, 분위기 있는 느낌에 저는 너무 설레고 가슴이 뛰어서 마음에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려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부터 성민 씨와 업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고 마무리까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사실 프로젝트는 이제 잊혀져 버렸고 그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준다며 같이 있는 시간에 더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들은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어느덧 사랑하는 연인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성민 씨는 회사에서 정해준 출국 날짜까지 한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았고 너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사랑을 하니 모든 게 다 예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냥 성민 씨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이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성민 씨는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성민 씨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회사에 보고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만약 한국에 오려면 주변 정리를 해야 되기에 우선은 독일로 돌아가서 정리부터 하고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시절은 오로지 국제전화로 통화를 해야 겨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연락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게 독일에 가서 회사와 제 주변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성민 씨와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을 정리했고 아쉽지만 성민 씨와 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성민 씨와 마지막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린 곧 만날 줄 알았고 또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는 날 저희는 서로 손을 잡고 놓지를 못했고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성민 씨는 저보고 바보같이 왜 자꾸 우냐고. 처음에 자기 뺨을 때린 당돌함은 어디에 갔냐라며 일부러 우스개 소리를 했지만 그 역시 눈가에 눈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독일로 돌아와서 보름 뒤 국제전화로 성민 씨의 한국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혀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칠째 성민 씨가 출근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불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저는 다음 날에도 다시 국제전화로 전화를 해서 성민 씨의 근황을 물었는데 들려오는 답변이 점점 더 불길한 소식만 들리는 겁니다. 순간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간 이후부터 일에 아무런 집중도 못했습니다. 회사에 긴급하게 휴가 요청을 했습니다. 적당히 둘러대고 살짝 한국으로 출국을 해서 성민 씨의 회사에 왔는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성민 씨와 연락 자체가 두절되었고 도저히 안 되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해놓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민 씨는 처음부터 혼자서 살았고 주위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니 저로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보이지 않으면 그 상황과 감정은 어느 누가 와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독일로 출국하는 날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회사에 또 휴가를 낼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출국하는 마지막 날까지 성민 씨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한 채 혼자 김포공항에서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릴 때의 슬픔과 당혹감. 불과 보름 전에 김포공항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떨어지기 싫어하던 우리의 모습이 한순간에 못 보는 사이가 되어버린 충격적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성민 씨와 같이 앉아서 손을 잡고 얘기를 나누던 그 장소를 보며 저는 너무 슬퍼서 주위 시선도 생각하지 않은 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될까? 밤새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일에 집중을 하고 틈틈이 성민 씨의 소식을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지만 그럴수록 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누군가 사랑의 병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마저도 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기에 쉽사리 마음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속이 너무 메스꺼웠습니다. 점심때 잘못 먹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음식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이 나오고 자꾸만 메스꺼워지는 겁니다. 뭔가 짐작이 가서 서둘러 병원에 가보니 역시 예상한 대로 임신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성민 씨랑 같이 잠자리를 보냈던 게 임신으로 이어졌고 3개월에 들어섰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잠깐의 갈등이 있었지만 곧바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애를 놓기로 결심했거든요. 아마 제 얘기를 들은 주위 지인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민 씨를 너무 사랑했고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랑하는 사람의 애기라고 생각하니 반드시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주위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대부분 극심한 반대를 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부모님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회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 괜히 어설프게 행동했다간 이상한 소문으로 제 자신만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그냥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고 보고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3년 정도 해외 연수를 간다고 말을 하고 주위 친구들이며 모두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낳은 아기가 바로 니엘입니다. 저희 딸 니엘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가 저 혼자뿐이었고
어떤 친척도 없이 오로지 세상에는 저희 모녀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니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그럴수록 아버지 없는 빈 공간을 관심과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니엘을 볼 때마다 딸은 아빠를 많이 닮는다고 하는데 정말 성민 씨를 많이 닮았고 니엘은 어릴 적에는 어리광과 감정 기복이 심해서 저를 피곤하고 힘들게 했는데 자라면서 점점 더 착하고 배려심 있게 성장했습니다. 얼굴도 아빠를 닮아서인지 너무 예뻤고 심성마저도 고왔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니엘은 저의 성을 붙여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니엘을 잘 키우려면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하는데 여자 혼자의 힘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니엘이 하고 싶은 것을 해주려면 아무래도 많은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앞전에 다녔던 마케팅 회사에서 열심히 마케팅을 한 덕분에 그 경험을 살려서 작은 업체나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마케팅해주는 프리랜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 유치가 어려웠지만 한번 믿고 맡겨준 고객에게는 제 영혼을 넣을 만큼 신경을 써서 매출을 올려주니 금방 입소문이 났고 여기저기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니엘과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니엘도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뒷바라지 한다는 걸 알고 고맙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저와 니엘이 목표로 한 대학에 문제없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니엘은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저의 딸이자 친구이기도 하며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엘이 느닷없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고 혹시 니엘이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니엘도 어느 소녀들처럼 케이팝이라는 세계적 문화 컨텐츠에 푹 빠져 있다 보니 그들을 동경하게 되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했던 겁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국에 대한 문화적 관심으로 가고 싶은 나라 1순위가 한국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30년 전 잊고 있었던 한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가슴에 숨어있던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게 되었고 김성민이라는 꿈에서 보고 싶은 얼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제안에 오히려 제가 더 가슴이 뛰었고 저희는 바로 다음 주로 한국 여행을 잡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까지 13시간의 긴 비행 속에 저는 30년 전 슬픔에 잠겨서 한국과 독일을 오갔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한국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고 예전에는 그렇게 빌딩들이며 아파트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보는 한국은 너무 달라져 있었고 온통 고층 건물에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 정말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감성에 빠져 있는데 니엘은 엄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냐며 빨리 서울로 가보자고 했고 저는 웃으면서 니엘과 같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의 잠실 공연장과 아이돌 그룹이 많이 온다는 콘서트장도 구경하면서 어느덧 저희는 배가 고팠고 니엘은 저보고 엄마 예전에 한국에 와봤다고 했지. 그때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는 걸로 추천해봐라고 했고 저도 모르게 예전 성민 씨랑 잘 먹었던 불고기 정식을 파는 집으로 니엘과 갔습니다. 30년 전 성민 씨가 저보고 한국의 불고기와 밥을 먹고 싶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메뉴가 불백 정식이라고 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불고기 백반 2인분을 시키고 저는 음식이 나오는 동안 니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우연찮게 건너편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순간 너무 놀래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저를 보고 믿기지 않는 듯이 사색이 되어 저를 보더군요. 저는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들렸고 손이 덜덜 떨며 입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김성민이 틀림없었습니다. 저희들 둘 다 바로 서로를 알아보았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 사람이 틀림없었고 그 사람도 저를 보며 다가오더군요. 저희들은 바로 손을 잡고 근처의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소식 없이 행방불명되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성민 씨는 비로소 경쟁업체에서 용역 깡패를 고용해서 자신을 감금하고 살해하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다행히 운 좋게 탈출을 했지만 쉽게 회사에 나올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호시탐탐 자신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려면 숨어 지내는 방법 말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에서 집중 조사를 해서 깡패를 고용했던 업체들이 구속되니 비로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민 씨는 나중에 저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 놓고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와전된 소문이었죠. 자신도 더 이상 저하고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서 몇 년 뒤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는 없고 지금은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민 씨 역시 한 씨도 저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조만간 성민 씨가 독일로 여행을 온다고 했고 저는 그런 성민 씨를 집으로 초대했죠. 니엘에게는 성민 씨의 존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그냥 얘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니엘에게는 엄마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를 시켜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성민 씨는 남은 인생을 좋은 친구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이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심했던 세월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